번째 사연 가죠. 네, 경기도 의왕에서 서형진 씨. 야, 그만 중얼대시고 네, 빨리. 명령 불복종. 아니 뭐 진상은 밝혀야 되는데. 네. 저는 1998년 7월에 군 입대를 해서 2000년 9월에 만기 전역했습니다. 정확히는 만기에 5일을 추가한 군 생활을 했었죠. 7월 군번으로 삼복더위와 잦은 비에 그야말로 뜨거운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받았습니다. 8사단 오뚜기. 일반인들은 뭐 식품 상표 정도로 기억하시겠지만 육군 8사단 오뚜기 부대는 숱한 훈련으로 유명하죠. 유명하죠, 아, 오뚜기 여기 뭐, 부대. 그럼요. 그럼요, 진짜. 제가 다 아는데. 아 예. 네. 아 예. 오죽하면 훈련과 작업으로 팔다리가 달아 없어져 오뚜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세상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주포 부대에 배치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포하면 보통 방공 영화에서 흔히 보는 박격포를 많이 생각하지만 현대에는 그 외형상 탱크와 비슷하게 생긴 155mm 자주포가 주력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시 북한의 도발에 대형 사격을 했던 것도 바로 이 자주포고요. 탱크는 직사로 또 직선을 그리며 목표물을 타격하지만 자주포는 곡선을 그리며 몇십 킬로미터를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죠. 그런 포가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차에 견인되어 이동되면 견인포, 탱크와 같은 구조로 궤도를 통해서 스스로 이동하면 자주포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추가된 5일의 군생활은 바로 이 8사단 6673부대 1포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군입대를 하면 나름의 목표를 가집니다. 군에서 운동을 해서 몸짱이 되겠다. 어떤 이는 나는 살을 빼겠다. 나는 독서를 많이 하고 오겠다. 등등. 저 또한 군입대 당시 목표가 있었는데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저는 군대에 억압되고 경직되며 수직적 질서에 굴하지 않겠다가 목표였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5시 30분이면 기상하여 바로에 책상을 펴놓고 앉게 할 만큼 그 엄하셨던, 아니 군대보다 더 군대식으로 키우셨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밥상 앞에서 패기 있게 밥 먹지 않는다고 맞았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방의 사립 남중남고를 거치며 대학교에 입학하고서도 동무인 모임에 신입생 군기를 잡는다고 단체 얼차례를 주는 선배들의 군대식 문화를 겪으며 더더욱 군문화의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나아가 저는 절대 군대를 다녀와도 저렇게 되지 않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할까요? 이등병 때는 그저 부대 막내로서 훈련에 또 부대 적응에 정신없이 지냈고, 간혹 부조리한 일을 겪어도 제가 가해자가 될 일은 애초에 없었죠. 그러나 일병을 거쳐 상병이 되니 흔히 군생활이 풀리면서 제 마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명목상 효율적 내무군기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간혹 곁에서 볼 때면 짜증난 군생활의 스트레스 해소 차원의 얼차례가 제 후임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라는 게 환경에 의해서 이 변질되기 쉽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 또한 부대 내 고참이 되어 심지어 초급 간부들조차 어려워하는 위치가 되고 보니 처음 마음과 달리 교만해짐을 느꼈습니다. 한편 소위 고문관 그 후임들을 겪을 때면 내가 겪었던 그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얼차례와 일부분의 폭력에 힘입어 쉽게 그 내무 질서와 후임 교육을 시키려는 유혹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내면의 갈등이 쌓여가는 병장 시절 훈련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저희 포대는 6대의 자주포를 중심으로 지휘포와 전초로 구성이 되어 훈련에 임했는데 일병 마라봉 때 행정서무부역으로 차출된 저는 훈련 시 전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주포는 직사가 아닌 곡사화기이기에 근거리 그 적의 게릴라전에 취약할 수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포 진지 전면에 적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초가 편성되어 있었죠. 때는 8월 늦더위가 기성을 부리던 그때 3박 4일의 훈련 마지막 날, 진지 이동과 더불어 전초인 저는 포 진지 전면으로 야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보통 때는 그 상병장과 1, 2등병들이 한 줄을 이루는데 제가 말년이었던 관계로 병장 2사람이 한 줄 이뤘죠. 이미 야영 이틀에 몸은 지쳤고 때는 점심을 먹고 나면 노곤해 잠이 쏟아지는 8월, 군기 빠진 병장 2사람은 그렇게 전초기지에서 낮잠에 빠졌습니다. 교대로 잠시 눈을 붙이기로 해놓고는 망보던 사람마저 잠이 들었을 때 마치 훈련 검열을 나왔던 사단 검시관에게 딱 걸린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반성문 10장을 작성하고, 당시 저는 저녁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입장이라 대대 차원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거라고는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후 영창 5일의 징계에 처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영창. 영창 입소 때 너희는 이제 계급장이 없다. 호칭도 징계 사유로 불린다. 그리하여 전 병장 삐리리가 아닌 명령 불복종 삐리리가 되었습니다. 영창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쇠창살로 가로막힌 구금소 안에서 1시간 동안 정자세로 앉아있기, 이후 5분간 휴식, 이때는 구금소 안에서 서서 걷는 게 허락되죠. 이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감옥에서의 식사, 그리고 다시금 정좌, 다시 또 단순한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할까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부좌를 튼 정자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감시하던 그 헌병의 훈육이 뒤를 이었죠. 화장실에 앉았을 때 그 가려질 정도의 문 하나로 막혀 있고 그 안에서는 그나마 볼일이 끝날 때까지 번호를 붙여서 해야 했죠. 혹시나 있을 그 사고 예방 차원이었습니다. 이런 감옥에서의 오일은 병장이라는 계급을 박탈당한 자존심의 상처와 자유를 구속당하는 그 갑갑함과 더불어 참으로 많이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초심을 잃어버리고 점점 마음이 연약해져 가던 저 또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죠. 영창에서의 오일은 고스란히 군생활 5일 연장으로 이어져 저녁 전날까지 야외 훈련에 나갔던 저였지만 그 시간은 더없이 소중하게 와닿았습니다. 아마 영창에서의 5일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토록 싫어했던 군대 문화를 몸소 실천하던 그 누군가와 같이 저 역시 폭력을 도구 삼아 후임을 교육하고 심지어 저의 스트레스를 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창 5일로 늦어진 제대로 동기 중에 제대 그 혼자 대장님께 신고를 하러 왔을 때 제 군복바지 주머니엔 부대 발전을 위한 충심의 편지가 담겨져 있었고 저녁 신고를 드리고 나니 대장님께서 그러시더군요. 형진아, 네가 비록 훈련 간 잘못은 하긴 했지만 전역을 앞둔 병장이고 그동안 부대 생활에 몸에 되었던 것도 있었기에 나도 징계에 있어 많이 고민했다. 어쩌면 평생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테지만 너에게 귀한 경험을 해주고 싶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그 뜨거운 악수와 함께 돌아선 게 벌써 14년이 지났습니다. 네. 대대장님 꼭 한번 보고 싶네요. 참 오뚜기 부대는 전역할 때까지 지구를 한 바퀴 돈다고 행군을 너무 많이 해서 네. 우주에서 네, 네. 지구를 내려다보면 두 가지 긴 줄이 보이는데 하나는 만리장성이요, 하나는 팔사단 행군하는 예, 줄이다. 오뚜기 부대 이런 행군이라고. 얘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뭐 오뚜기 부대 지금 뭐 부대예요. 출신들이 많이 문자를 주시네요. 그렇죠. 네네네. 자 그럼 선물 드려야죠. 선물 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물걸레 로봇 청소기 받으실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영창 5일 동안 네. 정말 새로운 네. 인생을 깨닫고 잘 살고 계시는 서형진 씨 네. 물걸레 로봇 청소기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산의 양영성 씨에게 전기압력밥솥 드리겠습니다. 네, 장영 씨 수고하셨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필승.